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학생들의 상호소통과 정보교류의 공간 CT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CT 라이브러리 영상 채널 CT 비디오 캐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은 서기술 김민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입생 특집으로 학생들끼리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민석 씨 세 분을 이렇게 초대하게 된 선정 이유에 대해서, 게스트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번 신입생들이 무척이나 뛰어났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배진설 학생, 그리고 소중이 학생, 그리고 최유리 학생이 CT 신입생 중에서도 아주 발군의 그런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모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 이번에 끼 많고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럼 자기소개들을 좀 해주시겠어요? 유리 씨부터. 네, 저는 이번에 CT에 들어온 최유리라고 하고요. 학부 때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셔도 되고요. 네, 제 이름은 소중희이고 이번 학기 신입생이고 학부에서는 국제학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네, 저는 14학번 배진솔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리과학과였고 이제 그 학부 때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역시나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신입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신입생 환영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끼리 또 교류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산행 갔었죠. 그러니까 계룡산, 갑사 쪽으로 다 같이 이제 산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산행 통해서 좀 기존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그럴 기회 있었나요? 진솔 씨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감기 걸려서 못 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네. 좀 재밌었을 텐데. 그러게요. 중희 씨는 어쩌셨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교수님들부터 선배들 그리고 저희 신입생들까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게 또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산에 올라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즐거웠고, 공기도 좋고 롤도 좋고, 그리고 이벤트 시간도 사실 굉장히 즐거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트기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뭐 장기 자랑을 하셨다는 소문이. 예, 그렇죠. 어떤? 저는 이제 취미로 벨리 댄스를 하기 때문에 벨리 댄스를 잠깐 했습니다. 벨리 댄스. 아주 이번에 그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찍은 CMFF 있죠? 아까 학생들끼리 모바일 영화를 짧게 촬영해서 공유하는 그 행사에서도 아주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죠. 유리 씨 어떠셨어요? 네, 저도 평소에는 이제 같은 수업을 안 듣거나 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랑도 산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좀 진솔 학생이 안타깝게도 가서 선배들을 많이 못 봤겠지만, 선배들 입장에서도 신입생들을 처음 보는 기회였고, 신입생들이 다 같이 단체로 뭐 100명 넘게 갔었죠. 그런 자리였는데 어떻게 선배들 인상은 어땠나요? 이렇게 좀 이전에 보지 못하던 랩에만 계시던 분들도 다 나와가지고 산행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주인 씨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생명공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다 자퇴를 해서 여기를 온 경우인데, 대학원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일단 신입생 환영회나 CMFF 이런 거에서 제가 처음 선배들을 접했는데,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건 각자 분야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있으시고 눈이 빛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신데 그 자상한 게 마냥 그냥 부드럽게만 이렇게 자상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활기찬 느낌, 좀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느낌이었고 굉장히 생기 있는 느낌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렇게 카이스트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 이공계 학과들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활발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싶네요. 너무 그렇나요?
유리 씨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산행 때보다는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날 때 예. 네, 그 하우르트문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저희 전 기수 그 선배들이 준비해준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라이브도 해주시고 자작곡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했었던 게 정말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나 이제 얘기할 때 진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 대학원에 대해서나 랩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그 CMFF 아까 네. 얘기했던 그 CMFF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다들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뭐 중희 씨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잠깐 맡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비뽑기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조는 이제 4명의 저 혼자 여자고 나머지가 3명이랑 이런 엄청난 우연이 걸려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짝을 컨셉으로 해서 이제 저를 놓고 3명의 남자가 이제 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셨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몸이라 조금 좀 너무너무 쑥스러웠어요. 제가 만난 지 5일밖에 안 된 분들인데 그 앞에서 게다가 전 벨리댄스를 했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셨죠 그때? 네,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사실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결과물도 너무 재밌었고 또 1등도 했기 때문에 아주 보람있습니다. 예. 우리 PD님께서 참고 영상 준비해 주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영상 다 올라가나요? 뜹니다. 예. 네, 혹시 진솔 군도 주인공으로 네. 열연을 했다는데 네. 분위기 어땠나요 그때? 네, 그때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이런 거 연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조원들이 야 그러면은 네가 주인공이 돼서 하면 딱이겠다라고 특히 이제 사원나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추천 되게 엄청 열의 있게 추진하셔서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편집을 더 해도 되니까 그것도 좋았고 아무튼 되게 좀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되게 창피하고 그렇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연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다 이런. 네, 이제 CMFF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입학을 하고 입학 전과 입학 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입학 전에 상상했던 CT의 모습이나 이제 지금 입학하고 나니까 참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과는 실제로 입학해 보니까 다르다. 뭐 이런 점이 있나요? 혹시 중희 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신입생들을 위한 네, 그게 항상 가장 걱정이었는데 미리 교육을 제공해 주신 것도 그렇고 등록금이나 이제 저희 학자금 그리고 용돈 주시는 것도 너무 이렇게 항상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보통 대학교들이 사실 그렇게 행정 업무를 잘 처리해 주지 않는데 행정 업무를 너무 깔끔하고 빠르고 잘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학생 입장에서 편했어요. 예, 특히 우리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아주 놀랐었는데 행정실의 이미 선생님께서 네. 아주 친절하게 맞아요. 학생들의 학사를 봐주시고 계시죠. 지금 이제 중효은 씨가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카이스트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 다른 예술 계열 학생들이라거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수업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원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우리 이윈 씨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 들어오니까 생각한 거랑 다르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더러 만나기는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사실 되게 좀 두려움을 안고 온 게 많았어서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저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왔을 때 이제 수업은 제대로 따라갈까, 가서 이제 진짜 똑똑한 공대생들한테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좀 무서웠던 게 많았던 거라. 이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공대 베이스가 아닌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점들을 많이 수용해서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학기는 없었는데 이제 요번부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신설된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뭐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또 이제 그런 신입생 환영회라거나 산행이라거나 그런 데서 느꼈었던 어떤 교수님들이나 분위기랑 달리 그때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수업을 듣고 실제 랩 생활, 랩생활 다빈치 생활이죠. 석사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라는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체 분위기는 좀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학교 생활로서 수업이 아니라 좀 생활로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짤막하게 좀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다빈치 생활에 대부분 보통은 만족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기분이라 뭐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뭔가 난 딴짓하고 있어. 네, 전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뭔가 다들 막 엄청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말거리가 되게 뻘쭘이란 말 써도 되나? 예. 네, 뻘쭘하고 또 전 거의 랩에서 제일 어리니까 왠지 좀 함부로 막 말을 하기가 좀 힘들나? 아니 우리 진솔 씨가 어리다고 누가 윽박지르는 누나들이나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얼마나 이뻐해 주는데 누나들랑 다들 이쁨을 듬뿍듬뿍 예,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뭔가 제가 좀 그런 좀 그냥 괜히 저 혼자 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뭔가 전 다빈치에 자주 가서 그 사람들이랑 익숙해지는 게 그 선물일 것 같아요. 다빈치 그 이름도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빈치에서는 어떤 랩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는 융합의 바탕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물론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까지는 어떤 CT에 대한 얘기였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 생활 좀 고민이라거나 뭐 그런 어려운 점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있는지. 일단은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어서 괜찮은데 제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이제 가면서도 이제 묻고 있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이 랩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포커스를 할까, 이렇게 석사 다음에 박사를 아직 이제 저는 논문에 한번 써본 다음에 박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학문 쪽이 맞을지 아니면은 그런 쪽이나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 분야를 어디까지로 이렇게 이제 한정을 지을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집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지만 이 석사생들이 한 번씩은 다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박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한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이게 학력이 이제 고학력이 점점되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또 삶을 꾸려나가야 될지 너무 솔직한 얘기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인생의 동반자를 이제 마련하신다는 저희 큰 근심이 하나 없는 거죠. 해결된 거죠. 네, 저는 일단 제가 무대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예술이라든가 무대 쪽의 백그라운드가 제가 진짜 연출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너무 없기 때문에 좋아는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고 이제 그 외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거의 12kg 정도를 감량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원리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그걸 떼낼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나 솔직한 백한이 감사합니다.
너무 와닿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진작에 고민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하다가 아주 솔직한 얘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슬슬. 예. 이제 이런 고민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 전공을 자기가 이제 대학 학부 때 이제 가지고 이 문화기술대학원에 왔는데 지금 하는 공부들이 자기 전공과 이렇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버겁다거나 아니면 너무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리 씨부터? 저는 들어와서 되게 여러 조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좀 딱 와닿았던 게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2개가 완전 반대 방향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석사 과정이 2년인데 만약에 내가 디자인도 못 살리고 공학 쪽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 하게 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거기서도 이제 확 와닿았었고 왜냐면 처음에 막 프로그래밍 배우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서 막 뭔가 프로그래머가 될 것 같고 막 여자 버전 아이언맨이 될 것 같고 이런데 근데 약간 이게 정말 2년이란 시간은 되게 한정이 돼 있고 이게 프로그램 배워보니까 이게 단지 그 언어만이 아니라 수학적인 베이스도 좀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하나 들은 조언이 이제 교수님한테 그 산행 동안에 이제 들었던 조언인데 완전히 뛰어들지 않으면은 하나도 못 배우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자기 분야 계속 고수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배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 페이스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할까 그 부분이 계속 좀 고민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공통되게 고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석사 과정 동안 얼마나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간과 여력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은 저 역시나 공감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CT 라이브러리 그 비디오 캐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사전에 좋아하는 책 아니면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을 선정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책인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또 그 추천하는 책이 왜 자신한테 의미가 있고 추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유리 씨부터 네. 어떤 책인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아스테리오스 폴리디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이게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 그래픽 노블이고요. 만화책은 아니고. 예, 만화책 아니고요. 동화책도 아니고. 그래픽 아니고, 노블. 네. 예. 그리고 이게 그 이야기로는 한 건축가가 이제 이 건축가가 네. 그 자기 집이 불타면서 그냥 자기가 있는 주머니돈만 가지고 아포지라는 데까지 가서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과거도 회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헤어졌던 이혼녀에게 다시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좀 약간 두석씨 얘기한 것 같은데. 언뜻 듣기에는 약간 되게 좀 철학적인 것만 있는 자체 멜로도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정말 인생을 담고 철학을 담은 그런 책인데 제가 특히 끌렸던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얘네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한번 화면에 잠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흑백 논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자기네가 이 작가가 이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이제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구성이 되는 이게 약간 그 인트로덕션 만화 시리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30분에 읽는 뭐 이런 것들, 30분 만에 읽는 하이데거 이런 만화책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되게 예. 단지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거나 그런 것들을 주는 예. 그런 책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아내는 이제 조속과를 나왔는데 그 아내랑 같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점에서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고 자기의 논리에 이제 빠져서 독선적인 이런 성격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런 선으로 이제 남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도형들로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 느낌을 많이 주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조속과를 나오고 좀 이렇게 조속과의 느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체를 이렇게 통해서도 이런 걸 많이 나타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기술대학원 사람들에게 이제 인문학 베이스, 이제 공대 베이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점들을 융합해가는 과정에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예.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져왔고요. 잘했죠. 네.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네, 제가 지금 좀 약간 버벅거려서 이 책의 묘미를 다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색이라든가 이거 모든 거를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짜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런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핑크 계열을 많이 썼고,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많이 하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를 이렇게 나타낼 때는 노란색이랑 이런 보라색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에게 이혼했던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색깔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좀 컬러풀한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아까 그 유리 씨가 얘기했었던 어떤 그 정보의 시각화라거나 예. 어떤 그림,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예, 추천합니다. 예. 네. 제목이 다시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애매한데 아스테리오스 폴립이라고 합니다. 아스테리오스 폴립. 네. 네. 그 제목이 주인공 이름인 건가요? 예. 이 저자가 데이비드 마추켈리라고 해서 지금 사실 저희 하프테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네. 거기 어디였더라? 일러스트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고 이 책 통해서 좀 상도 몇 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나오는 조석과 일본인 여자애도 저희 학교 출신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예. 생겼구나.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중희 씨는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제가 실물을 가져오지는 못했고 이 책은 그냥 네, 모형으로. 그렇죠. 저희 PD님께서 합성해 주시거나 띄워주시거나 네. 이러실 거예요. 여기 예. 이렇게. 이미지로 좀 이렇게 예. 어떤 책이신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사실 대중적으로 또 꽤 유명한 책인데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대중적인 책인데 제가 모르는 책이네요. 이 책보다는 여기보다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이고 원래 영어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해서 인류가 의미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뺏기고 물질적인 것은 물론 다 뺏긴 상태에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었는가,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졌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연구를 해서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이제 심리학 치료 방법까지 이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로고테라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을 받아본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심리학 이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사실 했는데 그 부분보다 앞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내용이 너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정말 빵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소중하게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언제 먹을까, 밤이 되면 남들 몰래 나 혼자 이불 속에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으로 하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믿고 사람과 예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정말 요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시기가 길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인 이상,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던 책입니다. 우리 그 선정교실 책들이 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주제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네. 예, 민석 씨는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 책은 꼭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집에 가서 일단 빌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혹시 진솔 씨의 책은 어떤 책이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선택한 책은 제가 갖고 온 책은 운명의 붕괴라는 책인데요. 예,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건데 이 작가가 제러드 다이아모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총균세인데요. 그것은 이제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고 왜 그런 문명별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책이라면 이제 문명의 붕괴는 그런 식으로 생긴 문명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부서지고 쇠퇴하고 그런지에 대한 책인데요. 그냥 구성이 이제 처음에 이제 멸망한 옛날의 사회들을 보고 그리고 요즘의 위기들 보고 이제 우리는 멸망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보는 책인데요. 저는 이 문명의 멸망은 관심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중심적으로 읽진 않고 제가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거는 잠시만요. 네, 가졌던 것은 이스터 섬, 제가 이스터 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스터 섬 사람들이 이제 거기 조그만 섬에 3만 명이 살았다가 갑자기 몰락해서 이제 1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급격한 좀 그런 극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좀 생소한 바이킹 사람들이 아메리카까지 가서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문명이 무너져 내렸는지 하는 게 되게 색다른 이야기들이어서 좋아했고 저도 언젠가는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던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게스트분들께서 가져오신 책들이 아주 심오합니다. 인생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 문명의 붕괴, 이게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삶에 통찰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게 아니라 되게 삶에 필요하고 가까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천년만년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석 씨, 우리 또 CT 라이브러리 비디오 캐스트의 핵심 질문이 남아있죠? 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당신에게 책이란입니다. 네. 배진솔에게 책이란? 네, 저는 책은 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책은 그러니까 오락의 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를 오래 보면은 되게 눈이 아프고 몸도 피로하고 뭔가 목도 되게 이상해지고 그러는데 책은 꽤 뭔가 오래 읽어도 괜찮고 뭔가 좀 건전하고 또 뭔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응집돼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오락기구인 것 같습니다. 책은 오락이다. 이야. 소중이 씨, 소중이에게 책이란?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한테는 향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이제 향기나는 책이라는 표현을 그냥 저 혼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책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펼쳤을 때 앞으로 오래오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자양분이 되어주는 언제나 날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향기 같다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나 앞에서 뭐 아주 의미 있는 것들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부담될 수 있는 먼저 우리 하시는 유리 게 씨. 나았을 수도 네, 그런가? 네. 유리 씨에게 책이란? 저에게 책이란 제가 만드는 것, 제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쪽에 있었다 보니까 학생 때 정말 책 등부터 해서 프린트도 제 프린터로 하고 책 등도 이제 그 풀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뭔가 누군가의 작업물로 보이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내용면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앞으로 더 많이 가져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마지막으로 뭐 끝내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예, 오늘 이제 그 CT 라이브러리의 영상 채널 CT 비디오 캐스트에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CT 라이브러리는 계속해서 문화기술대학원 학생들의 상호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는 CT 라이브러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석 씨가 외쳐주시죠. 그러면 제가 문화기술대학원 CT 라이브러리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문화기술대학원 CT 라이브러리 화이팅! 와.